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권법 페이지 몇 페이지 펴시냐 140 페이지 펴보시죠. 140 페이지 펴보시면 이제 제2편 물권법 여기 나갈 텐데, 이제 물권법은 16문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어째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느냐면 등기가 들어가. 그러니까는 등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무효등기, 뭐 당사자를 중심으로 해서 제3자 막 이렇게 나오면 공부가 안 된 사람들은 막 머리 아프다고 그래. 근데 나 이 갑과 을이 매매했을 때 갑과 을을 중심으로 해서 갑의 채권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을과 거래한 이 사람을 제3자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갑과 을을 중심으로 해서 갑의 채권자 하나 잡으면 되고, 을과 거래한 전득자 하나 잡으면 되는데, 이제 생각을 해. 그렇게 나와 너를 중심으로 해서 생기는 문제, 나 갑을 병정 무진 기사 나오면 죽겠다고 하지 말고, 그냥 갑과 을을 중심으로 해서 남의 땅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잡아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게 갑을 그 다음에 병정 이 정도만 나오니까 그 등기가 유효냐 무효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 그래서 01페이지 봤더니 물권은 이제 2번 특질을 봤더니 그냥 뭐 재산권이다 이 정도 아시면 돼. 우리가 배우는 건 재산권이기 때문에. 자,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142쪽 봤더니 물건의 종류에 동산과 부동산 나오죠. 그래서 거기 보면 그냥 움직이는 것은 동산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부동산이다 해서,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이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돼. 무슨 뭐 중개사 뭐 학계로서 말하는 의제 부동산 무슨 이런 거 있지?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토지 건물 이렇게. 자, 144쪽 한 장 넘겨요. 144쪽 봤더니 일물일권주의 나오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물권은 이제 지배하기 때문에 사용가치나 교환가치를 지배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배하는 자가 하나의 물건을 놓고 지배하는 자가 다툴 수가 있거든. 그럼 이제 순위를 가져야 돼. 순위를.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물건에는 지배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만 있어야 된다고. 이걸 일물일권주의다 이렇게 말하지. 그래서 이렇게 메모 오시면 돼. 5번 오른쪽에다가 일물일권주의에, 일물일권주의다 뭐라고 쓰냐면 일부에는 소조 없다 이렇게만 써요. 일물일권주의에 이렇게 하면 메모. 일부에는 못이 없다. 이렇게 동그라미 빨리 해. 뭐 생각할 거 없어. 여러분들 생각해야 모르잖아. 자, 이제 외워본다. 일부에는,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 일부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 말이야. 소유권과 저당권은 일부에는 성립이 안 되고. 그럼 이제 물어보자. 여러분들이 지금 비록 여기 와 계셔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도 마음속으로 옆집에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자격증 취득하고 있다고 다. 그래서 다 머릿속에 그래도 중개사에 대한 관련된 내용들은 내공이 어느 정도 쌓여 있어. 지상권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 그러면 이제 물권의 종류에는 말이야. 물권의 종류에는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거든. 지금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물권의 종류가 이렇게 있다. 그리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는 게 소유권 있지? 이게 소고 이게 전데 뭐냐면, 여기 하나의 물건을 부동산에서는 필지 그러지. 한 필지 한 동 이렇게 얘기잖아. 그럼 이 한 필지에는, 한 필지라는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권이 2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야. 다투니까. 따라서 여기서 소유권 1개 있으면 여기 반에다야 절반에 대해서 다른 소유권이 존재할 수는 없다 그 말이야 이게. 근데 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거든. 그래서 도면을 첨부해서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갖춰져 있어. 공시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점유권 등은 요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것이야. 일부에 대해서도. 근데 소유권과 저당권은 일부에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으니 토지 일부나 건물 일부에는 소유권과 저당권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런 뜻이야, 이게. 그럼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다. 이제 문제. 점유권은 토지 일부에 존재할 수 있다. OX. 옳지. 유치권은 토지 일부에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시험에서 하나만 외워놔버려. 일물일권주의란 물권은 이제 이따가 가르쳐 줄게. 물권은 지배하거든. 사용가치, 교환가치를 지배해. 그러면 지배하고자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으면 필연적으로 칼부림 나지? 그거 이제 분쟁 해결 수단을 만들어 놔야지. 그래서 일부에는 물권이 두 개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일물일권주의라고 그래.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일부에는 나머지는 성립할 수 있는데 소유권과 저당권은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두 개만 외우고 가. 다 같이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해하셨지?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렇게 하시면 돼. 이제 거기까지만 읽어보면 돼. 따라서 여기까지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 정도 아시면 시험 문제는 충분히 100% 만족하고 간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앞에는 잠 안 올 때 읽어보시든가 그건 알아서 해. 그냥 일부에는 소저 없다. 이런 의미만 아시면 되니까. 그러면 145페이지에 145페이지 봤더니 물권 법정주의 나오죠?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물권의 종류는 지배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막 계약처럼 채권처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야. 그래서 이걸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제 물권 총칙을 오늘 배울 텐데, 물권 총칙에서의 출제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물권 총칙에서 나오는 첫 번째 조문이 185조와 185조가 있는데 물권 법정주의가 나와. 거기에서 물권의 종류가 몇 개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돼. 물권 법정주의에서. 그래서 그냥 읽어보면 돼. 물권은 법으로 정해놨구나 이런 거. 야, 일물일권주의, 물권 법정주의, 주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시험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러거든. 그런 것들은 몰라도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판사들은 알고, 우리들은 그냥 거래할 때 주의사항 이렇게 몇 개만 주의하면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첫 번째 조문. 물권은 시작. 물권은 법률 또는 다시 시작. 거기다가 관습법에다 밑줄 그으셔봐. 관습법. 관습법에다 밑줄 그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쭉 빼시고 세 개를 써.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 지상권. 이렇게 세 개를 메모. 관습법에다가 세 개. 분묘기지권, 또 양도담보권 밑에 있어. 거기에 그 관습법이 몇 개 있는데 여기 써봐. 그 다음에 관습법상 지상권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만 썼지. 한 장 넘겨보셔. 147쪽을 봤더니 거기에 맨 위에서 가로 3번에 관습법상 물권 나오나? 그리고 그 밑에 막 판례 쭉 나오잖아. 무슨 거기서 이제 여기 분양지 빼고 다시 분양지 요거 빼고 다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하면 돼.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인가에 대하여 다툼이 생겨서 판례까지 올라온 것이, 한번 읽어본다. 온청권, 나 광청권, 경작권, 그냥 따라서 말이 안 들려? 경작권, 조망권, 그런 거 여기에 들어가 안 들어가? 그냥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하면 돼. 그거 다 외울 필요 없다고. 분양지만 관습법상 물권이다. 관물. 어디? 공원 이용권. 관습법상 물권이요 아니요? 공부하는 방법 가르쳐 드렸어.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나오면 관습법상 물권 아니다. 그러면 관습법상 물권인 게 세 개 외우면 돼. 다시 분묘기지권, 양도담보권, 관습법상 지상권. 됐지? 분양지. 그 다음에 다시 읽는다. 물권은 시작. 법률 밑줄 그으셔. 법률.
법률에다 밑줄 그시고 법률에다 밑줄 그시고 이렇게 해놓고 민법 그 다음에 특별법 이렇게 민법에는 이렇게만 써 8개 민법에는 8개 이렇게만 쓰시고 다시 되돌아갔지? 민법 8개가 그 뭐 점유권 이런 거 있잖아. 다시 점소, 지지전, 유질저 8개 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특별법에 이렇게 써놓으면 돼. 특별법에 광업권, 특별법에 자 밑줄 그리고 광업권 써. 광업권, 어업권, 가등기 담보권. 그 중에 우리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게 가등기 담보권이거든. 따라서 이 외에도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몇 개 있는데 요거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광업권이나 어업권이나 여러분들 요즘에 바다에서 뭐 이렇게 가두리 해놓고 양식장 해놓고 무슨 광어 키우는 거 있지? 그런 거 어업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도 물권이다 아시면 돼.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은 저당권과 같다 이렇게 아시면 돼. 이것도 물권이다. 그래서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은 몇 개? 8개 다 같이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있구나 이 정도 아시면 돼.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제 분양지 다시 분양지 광어 가격 그렇게 해결하면 돼. 분양지의 광어가 이렇게 다시 한번 분양지 광어가 이게 물권의 종류다 아시면 돼. 응? 그래서 그러면 자 이거 시험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이 모의고사에서 그 정신없는 놈들이 낸다고. 그러니까 또 모의고사에서 정신없는 강사들이 내면 아따 백호는 그것도 안 가르쳐줬다고 또 있지. 그러지 않아도 점수 안 나오는데 이제 모의고사 보는 날은 야 내술 한잔 하자. 그래서 이제 막걸리 이제 한탄 하는 거예요. 막걸리 5잔씩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학원 강사들 난도질해. 술 한잔 삼아서. 자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안 가르쳐줄 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꼭 가르쳐야만 되는 것이 있고 가르쳐 주어야만 하는 게 있고 스스로 터득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스스로 터득하는 건데 여러분들에게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험 안 나온다 가르쳐 주는 것도 중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10%야 나올 가능성이. 그러니까는 한번 외워본다. 분양지 광어가 그 정도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자 물권 법정주의는 이걸로 끝내는 거고 다시 앞으로 가면 이제 우리는 물권 변동의 원인과 그 시기가 있어. 물권 변동의 원인. 자 물권 변동의 원인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여기서 시험이 나와. 여기서 물권 변동의 원인 이런 게. 그러면 물권 변동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면 자 여기 봐. 그리고 쭉 봤더니 물권적 청구권은 이제 물권이 다 성립되면 마지막에 효력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책의 순서가 자 페이지 147페이지 봤더니 02번에 물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한 장 넘겨봤더니 148쪽 봤더니 03번에 물권적 청구권 나오죠. 여기는 문제가 다 나와. 여기서 다 나와 시험이. 가히 물권법에서는 물권적 청구권이 최고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송 제기할 때 물권적 청구권 때문에 소송 제기할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 재산권의 침해 시 3대 구제 수단 중에 하나가 다 같이 물부손이 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엄청 많이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제일 중요해 물권법에서는. 공동 소유까지 연결이 된다고. 지상권까지 다. 그래서 이 내용은 지난주 토요일 날 내가 자세히 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배우는 거라고. 오늘 끝자락에서 간단하게 언급할 거라고. 한 장 넘겨요. 그 다음에 이제 156페이지 쭉 갔더니 158페이지 갔더니 거기에 물권 변동 나오나? 그러니까 우리는 조문 배우니까 법조문 물권 변동과 관련된 조문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쭉 자 거기 02번 봐. 02번에 총설에
다이아몬드 1번에 물권 변동의 의의와 원인 있지, 원인. 원인에다 동그라미 쳐, 원인. 그럼 원인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두 개 써, 두 개. 물권 변동 원인 몇 개? 두 개. 하나는 의사표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이렇게. 다시 한번 의사표시. 있는 경우,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의사표시 들어가는 행위를 법률행위라고 하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지. 다 의사표시 헌바대로.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 규정대로 생긴다. 그런 얘기야. 두 가지가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돼. 동의해? 자, 그러면 더 넘겨. 공시도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쭉 보지 말아. 이런 것들. 162페이지. 162페이지 봤더니 02번 부동산 물권 변동 나오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와. 별표 5개. 부동산 물권 변동. 그러면 이제 02번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써냐면 부동산 물권 변동 써놨지? 그냥 변동에다 밑줄 그시고 부동산 물권 변동에다 밑줄 그시고 책에는 이렇게 변동 써놨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동 원인과 그 시기 이걸 물어보는 거야. 변동 원인과 시기. 시험은 뭘 물어봐요? 시기를 물어봐. 시기.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 일어나? 요게 물어본다고.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 구체적으로 쓰면 변동 원인과 변동 시기. 설득돼요? 이제 그런 게 물어본다 그 말이야. 그럼 이렇게 돼. 의사표시 있는 경우에는 물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이고 절대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의사표시가 있으면 제3자와 영향이 있거든. 그러니까 둘이 말로만 해서 소유권 넘어가면 제3자가 모르잖아.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그 얘기야.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는. 의사표시가 들어가면 등기했을 때, 다시 한번 의사표시 있는 경우는 등기했을 때, 의사표시 없으면 법률에 규정된 때, 이렇게 생각하고 돼. 의사표시가 있으면 등기했을 때 권리변동이 생겨. 의사표시가 없으면 몰라. 이건 의사표시가 없으면 법률에 규정된 때에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 따라서 의사표시가 없으면 등기했을 때 등기와 상관없이 거기서 하나 나오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하여 등기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게 물어본다고. 이렇게 기억하면 돼.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는 등기했을 때, 사망은 법률행위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건 법률에 규정된 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망은 사망한 때 권리변동 생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은 별로 중요치 않아. 자, 그래서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등기했을 때, 안 했을 때, 했을 때. 법률행위가 아닌 경우는 등기했을 때 모른다 그 말. 몰라도 돼. 법률행위 아닌 경우는 그럼 언제냐? 그런 건 법률 규정 보면 다 아니까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경매로 인한 경우는 언제요? 등기했을 때, 안 했을 때. 그것만 알면 돼. 그러면 경매로 인한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나 그러면 네 혼자 하면 돼. 등기 안 했을 때도 언제인지 몰라도 된다는 것이야. 동의하셔? 그럼 이제 등기하려거든.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이제 등기를 해야 될 텐데 같이 공부해야 돼. 등기는 등기관이, 공무원이 등기부에 올리는 것을 기재라고 하는 걸 등기라고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려거든. 우리 등기관이 지 맘대로 가서 등기부에 올리는 게 아니고 법률행위 한 사람이 등기부에 올려주시오라고 신고해야 돼. 신청.